73회차 2월 확정, 74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완벽 분석, 73회차의 아쉬움을 딛고 또다시 1등 독식 적중률에 도전하는 분석 내용을 올려드려봅니다. 73회차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차였네요. 승, 무, 패 구간을 찾는 것을 실패를 하였습니다. 3번, 4번, 5번 경기에서 승, 무, 패 구간을 찾았는데 한 단계 밑으로 나와서 실패를 하여서 너무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회차였었습니다. 하나의 경기, 단 하나의 변수.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 앞에서 저 역시 무력함을 느껴보았네요. 하지만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매 회차마다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 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100%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느껴보았고요. 다만 우리는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분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축구는 그 어떤 전문가도 그 어떤 데이터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12명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무한한 변수, 그라운드 위에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세계의 모니터 앞에 앉아 유럽 각지에서 펼쳐지는 경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사으며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감독의 전술 변화를, 그라운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74회차 단통 분석을 미리 올려드리며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1번 경기 지로나 대 알라베스 무예상 라리가 디 카탈루냐 더비의 변수. 카탈루냐 북동부에 위치한 지로나의 에스타디 몬틸리비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11월 들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경기 시간대인 야간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번 주 중반 지중해에서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간헐적인 겨울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드필더진의 활동량이 전반기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이를 방증합니다. 공격 템포 역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의 패스 정확도가 하락했고 최종 3분의 1 지역에서의 침투력도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알라베스는 바스크 지방 특유의 투지와 조직력으로 무장한 팀입니다. 맨디리 소로사의 홈구장을 벗어나면 공격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견고한 5-4-1 수비 시스템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무승부 제조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지난 5경기 중 원정에서 3무를 기록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전술적 매치업을 분석하면 지로나의 4-3-3 공격 축구와 알라베스의 로우 블록 수비가 맞붙게 됩니다. 챔스 일정으로 지친 지로나가 알라베스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득점력과 체력 간의 트레이드오프 상황에서 저는 양 팀이 승점을 나누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라리가 첫 번째 무승부, 이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2번 경기, 에버턴 대 풀럼, 에버턴의 승리 예상, 프리미어리그 머지사이드의 균형, 프리미어리그 머지사이드의 자존심, 리버풀 인근 머지사이드 지역의 구시슨 파크. 1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구장은 영국 축구의 전통과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영국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번 주말 북대서양에서 유입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리버풀 지역의 겨울비 내지는 진눈개비가 내릴 가능성이 70%에 달합니다. 풍속 또한 초속 880미로 예상되어 롱볼과 크로스 플레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턴의 홈 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시슨 파크의 4만 관중은 제12의 선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심리적 압박은 데이터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에버턴은 홈에서 홀드업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공격 스타일을 구사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리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풀럼의 점유율 기반 패싱 게임은 악천후 조건에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비에 젖은 피치에서는 짧은 패스의 정확도가 하락하고 볼 컨트롤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버턴의 롱볼 위주 직접적 플레이는 이런 조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XG Expected Goals 모델을 적용해보면 홈 에버턴의 예상 득점은 1.7골, 원정 풀럼은 0.9골 수준입니다. 모든 변수를 종합했을 때 에버턴의 홈 승리 확률을 50%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3번 경기 웨스트햄 대 번리 3마킹 프리미어리그 런던 스타디움의 위용. 런던 동부 스트래트퍼드에 위치한 런던 스타디움. 올림픽 주경기장을 개조한 이 6만석 규모의 구장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경기장입니다. 이번 경기는 솔직히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웨스트햄과 벌리의 전력 차이는 누가 봐도 명확하였었지만 현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 웨스트햄이 승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정확한 스코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벌리가 얼마나 버텨줄지, 웨스트햄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쓰리마킹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웨스트햄 홈 승리에 베팅하되 스코어 예측은 과감히 포기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웨스트햄이 연승을 이끌어낼 것 같지 않아 쓰리마킹으로 갑니다. 4번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 승리 전망. 라리가 우 안달루시아의 자존심 회복.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 세비야.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 스타디움은 43천 명의 열광적인 홈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비야의 홈 분위기는 라리가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며 이는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세비야는 최근 3시즌 동안 홈경기에서 70%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리가 홈경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사수나는 나바라 지방의 강팀이지만 세비야 원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사수나의 강점은 견고한 수비 조직력과 역습입니다. 그러나 세비야의 홈구장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세비야는 상대의 로우 블록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비야의 측면 공격은 라리가 최고 수준입니다. 양 윙거들의 돌파 능력과 풀백들의 오버래핑이 조화를 이루며 상대 수비진에 끊임없는 부담을 가합니다. 중앙에서는 경험 많은 미드필더들이 게임을 컨트롤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합니다. 오사수나의 수비수들은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세비야의 유기적인 공격 패턴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세비야의 교체 멤버들이 투입되면 승부는 기운 것으로 봅니다. 세비야의 홈 승리 2대0 혹은 2대1 스코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선덜랜드 대 아스날. 아스날 승리 전망. 프리미어리그 계급 차이의 확인. 잉글랜드 북동부 타인 앤 위어 지역.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가 위치한 이곳은 영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북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11월 평균 기온은 5도 내외입니다. 이번 주말은 특히 더 춥고 강풍이 예상됩니다. 선덜랜드는 홈에서는 나름의 전력을 발휘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큰데 어떻게 될지. 반면 아스날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에서 완벽한 시스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스날의 가장 큰 강점은 스쿼드 로테이션입니다.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주전과 후보의 전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5명의 선수 모두가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컵 대회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전술적으로 아스날은 4-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3-2-4-1로 변형됩니다. 측면 풀백들이 중앙으로 인버팅하며 빌드업에 참여하고 윙어들은 넓게 벌어져 폭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포지셔널 플레이는 하위 팀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선덜랜드가 수비적으로 나온다 해도 아스날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모두 차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중앙 돌파, 측면 크로스,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 등 모든 상황에서 득점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기량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수들은 모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며 유럽 최고 수준의 피니싱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덜랜드의 수비수들이 이들을 90분간 완벽하게 마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스날의 원정 승리, 그것도 2골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합니다. 0대3 혹은 1대3이 가장 가능성 높은 스코어입니다. 역번 경기,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 홈 에스파뇰 승리 전망. 라리가지 코르네아 엘 프라스의 열기. 바르셀로나 근교에 위치한 RCD 스타디움. 에스파뇰의 홈구장인 이곳은 40천 명의 열정적인 페리코스, 앵무새 팬들로 가득 찹니다. 에스파뇰 팬들은 카탈루냐 더비를 제외하고는 이 경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적으로 비아레알과는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특히 강합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전반 15분 내 선제골을 넣는 패턴을 자주 보여줍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입니다. 비아레알은 챔피언스리그 참가팀입니다. 목요일 새벽 유럽 대회를 치른 후 일요일 원정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이어지며 특히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가 우려됩니다. 전술 매치업을 보면
에스파뇰의 강한 전방 압박이 비아레알의 백패스 기반 빌드업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은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볼을 전진시키는 스타일인데 전방 압박의 약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또한 에스파뇰의 홈 경기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정팀 선수들은 홈팬들의 야유와 압박 속에서 평소 실력을 100%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은 비아레알 스쿼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홈 에스파뇰의 승리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1대0 혹은 G대1 접전 끝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번 경기 빌바오 대 오비에도. 피로도와 조직력의 대결 무승부 전망. 라리가 산마메스의 함정. 바스크의 심장 빌바오. 산마메스 스타디움은 53,000명을 수용하는 라리가 굴지의 대형 구장이며 특유의 붉은색 분위기는 상대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성당이라 불리는 이곳은 바스크 사람들의 자부심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빌바오는 변수가 많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뉴캐슬 원정 일정을 소화한 직후이며 특히 동유럽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빌바오의 주전 선수들은 평균 연령이 높고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한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오비에도는 라리게 승격한 팀이고 현재 투지로 무장한 팀입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뛰어나며 5-4-1 수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오비에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견고한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전력상으로는 빌바오가 우위지만 컨디션 변수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빌바오는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며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반면 오비에도는 일주일 내내 이 경기만을 준비했습니다. 득점 패턴을 분석해보면 빌바오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1.2골을 넣고 있지만 유럽 대회 직후 리그 경기에서는 0.8골로 떨어집니다. 오비에도는 원정에서 평균 0.6골 실점으로 매우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폼과 전술적 스타일, 그리고 피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빌바오가 오비에도의 수비벽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비에도 역시 빌바오의 홈구장에서 득점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승부로 귀향하는 것에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리가 두 번째 무승부 1대1 혹은 0대0 스코어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본머스. 본머스의 승리 전망. 프리미어리그 빌라파크의 위기. 버민검의 빌라파크. 140년 전통의 이 구장에서 아스톤빌라는 자부심을 갖고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는 축복이자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가장 큰 문제는 스쿼드 뎁스입니다. 챔피언스리그를 치를 만큼의 충분한 선수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은 주 2경기를 소화하며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의 수준은 주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근 5경기를 분석해보면 아스톤빌라의 달리기 거리가 경기당 평균 105km에서 98km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 저하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30분 실점률이 전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반면 본머스는 리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 일정이 없어 일주일 내내 다음 경기만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 훈련과 체력 회복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본머스는 최근 들어 매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전술은 명확합니다. 중앙 미드필드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지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이러한 전술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개별 매치업에서도 본머스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머스의 스트라이커는 최근 뛰어난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스톤빌라의 수비진은 챔스 일정으로 지쳐 있습니다. 통계 모델을 돌려보면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D승 D무로 아스톤빌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컨디션 변수를 감안하면 본머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욱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변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네요. 본머스의 원정 승리 시나리오에 베팅합니다. 5번 경기 브렌트퍼드 대 뉴캐슬. 작지만 강한 벌들의 승리. 브렌트퍼드의 승리 전망.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 커뮤니티 스타디움의 마법. 런던 서부 하운슬로에 위치한 브렌트퍼드 커뮤니티 스타디움. 17,000명 규모의 작은 구장이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힙니다. 벌떼 비스라는 별명답게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상대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브렌트퍼드의 홈 전력은 통계로 증명됩니다. 최근 2시즌 홈 경기에서 승점 획득률이 65%를 넘으며
특히 빅6 팀들을 상대로도 선전해왔습니다. 작은 구장에 밀집된 관중석은 원정팀 선수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앤드류스 감독의 전술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의 득점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롱스로와 코너킥 상황에서의 변칙적인 플레이는 상대팀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뉴캐슬은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며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우디 자본의 투자로 전력이 강화되었지만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치르기에는 스쿼드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챔스 일정 직후라 컨디션이 걱정됩니다. 뉴캐슬의 약점은 명확합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홈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경기력 편차가 큽니다. 특히 소형 구장 원정에서는 자신들의 스타일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술 매치업을 분석하면 브렌트퍼드의 하이프레싱이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의 수비수들은 압박 상황에서 롱볼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브렌트퍼드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브렌트퍼드의 홈 승리를 확신합니다. 2대1 혹은 1대0 접전 끝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브라이턴, 남부 해안 라이벌 더비 브라이턴의 승리 전망, 프리미어리그 M23 더비의 재현, 런던 남부 셀러스트 파크.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구장은 2,000명 규모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홀름즈데일 광신도들로 불리는 열성 팬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M23 더비로 불리는 이 경기는 단순한 지역 라이벌전이 아닙니다. 브라이턴과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사적으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팬들의 감정도 매우 격렬합니다. 이러한 더비 매치는 전력 분석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이턴은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해서 멋진 승리를 이끌어내어 주길 고대하며 브라이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원 장악력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볼 점유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짧은 패스를 통한 볼 순환은 상대 수비진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역습 축구를 추구하지만 브라이턴을 상대로는 공격 기회 자체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브라이턴은 볼을 잃어도 즉각적인 역압박으로 되찾으며 상대의 역습 루트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더비 매치의 변수를 감안하고 컨퍼런스 리그를 치른 후의 경기라서 브라이턴의 원정 승리를 강력히 점찍습니다. 더비 특유의 치열함으로 접전이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브라이턴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1대2 혹은 0대2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노팅검 대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의 승리 전망, 챔피언십 시 트렌트 강변의 승부, 노팅검 포레스트의 시티 그라운드. 트렌트 강변에 위치한 이 역사적인 구장은 영국 축구의 전통을 간직한 곳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노팅검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 노팅엄 지역에 상당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트렌트 강 인근의 시티 그라운드는 배수가 그리 좋지 않아 피치 컨디션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강등 후 복귀를 목표를 하였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듯합니다. 강등의 아픔을 알기에 리즈의 전술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고 빠른 전환 공격으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올해 노팅엄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족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4골만을 넣었으며 공격 조직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수비는 그런대로 견고하지만 리즈의 화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리즈는 승격하여서 강등당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목표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를 생각하여 봅니다. 반면 노팅엄은 시즌 초 목표했던 상위권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이고 유로파 슈투름 그라츠 원정 후의 경기입니다. 최근 폼, 팀 분위기, 동기부여 모든 면에서 리즈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리즈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원정 승리를 확신합니다. 0대2 혹은 1대2 스코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 에티하드의 빅매치 맨체스터 시티 승리 전망, 프리미어리그 이하 우승 경쟁의 핵심 매치. 맨체스터 이스트 지역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55천 명의 관중이 가득 메운 이 구장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리버풀, 이 경기의 결과는 우승 경쟁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라는 세계 최고의 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은 이미 현대 축구의 교과서로 평가받으며 그의 포지셔널 플레이는 상대팀을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시티의 모습은 압도적입니다. 시티의 가장 큰 강점은 스쿼드 뎁스입니다. 모든 포지션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누가 출전해도 팀의 전술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전과 후보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전 선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에티하드에서의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는 대부분 시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근 5년간 홈경기에서 시티는 7승 2무 1패를 기록했으며 득실차도 플림 12로 압도적입니다. 전술적 매치업을 보면 시티의 점유율 축구가 리버풀의 개겐 프레싱을 무력화시킵니다. 시티는 짧은 패스를 통해 압박을 우회하며 리버풀 선수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시티의 우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개인 능력에서도 시티가 우위입니다. 미드필드의 기술적 우위, 공격진의 골 결정력, 수비진의 안정성 모든 면에서 시티가 한 수 위입니다. 특히 홀란드의 미친 능력을 보여준다면 리버풀 수비진에게 악몽이 될 것입니다. 리버풀이 이기려면 완벽한 날이 필요합니다. 모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야 하고 시티 선수들이 실수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홈 승리를 강력히 확신합니다. D 대0 혹은 3대1 스코어를 예상하며 시티의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베티스. 베티스의 승리 전망. 라리가, 박쥐 군단의 방역.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발렌시아. 메스타야 스타디움은 55,000명을 수용하는 라리가 굴지의 대형 구장입니다. 로쳇 박쥐들로 불리는 발렌시아 팬들의 열정은 라리게에서도 손꼽히며 이들의 응원은 팀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넣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전력이 약화되었지만 홈 경기에서만큼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메스타야의 홈 승률은 60%를 넘으며 특히 야간 경기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전술은 실용적입니다. 견고한 4-4-2 시스템을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전개합니다. 측면 미드필더들의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며 박스 안에서의 헤딩 득점력도 우수합니다. 베티스는 레알 베티스 발론피에로, 안달루시아의 명문 클럽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으며 점유율 기반의 패싱 게임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일정으로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베티스의 약점은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정한 수비입니다. 공격적인 전술을 고집하다 보니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특히 빠른 스피드를 가진 공격수들을 상대할 때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바로 이 약점을 공략할 것입니다. 전방의 빠른 공격수들을 활용한 역습 전술로 베티스의 높은 수비 라인을 위협할 것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충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받는 발렌시아가 유리합니다. 베티스는 유로파리그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고 발렌시아는 홈에서의 강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발렌시아의 홈 승리를 예상합니다. 2대1 혹은 1대0 접전 끝에 승리를 점쳐봅니다. 메스타야의 함성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14번 경기, 마요르카 대 헤타페. 헤타페의 승리 전망. 지중해의 진주, 마요르카 섬. 에스타디오 손 모익스는 관광지에 위치한 아름다운 구장이지만 축구적으로는 홈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도 고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상위권 팀이 아닌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놓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요르카의 가장 큰 약점은 공격력 부족입니다.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도 평균 한 골 미만을 넣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하고 마무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반면 헤타페는 콜로시엄으로 불리는 견고한 수비로 유명합니다.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의 실용적인 전술은 라리가에서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해왔습니다. 5-4-2-1 극단적 수비 시스템과 강한 피지컬을 앞선 압박은 상대 공격수들을 무력화시킵니다. 헤타페의 원정 전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마요르카처럼 공격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적은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하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전술적 매치업을 보면 마요르카가 주도권을 잡겠지만 헤타페의 수비벽을 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에 치중하다 역습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타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9골을 기록했지만
마요르카의 약한 공격력을 고려하면 승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폼도 헤타페가 더 좋으며 수비 안정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헤타페의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0대1 혹은 0대2 헤타페 특유의 실용적인 축구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입니다. 에필로그 74회차를 마무리하며 시계를 보니 어느덧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73회차 경기를 보고 난 후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한 경기 한 경기, 한 선수 한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분석을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제 분석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축구는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드라마입니다. 언더독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승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석하고 예측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승부의 세계이며 그것이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4회차 단통 분석, 라리가 2개의 무승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팀이 처한 상황, 유럽 대회 일정, 날씨 변수, 홈 이점, 전술적 매치업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일정이 각 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워 경기를 시청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게 밤을 새워 분석할 수 있는 힘이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저는 더욱 열심히 경기를 분석하고 더욱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회차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겨울이 다가오는 유럽의 그라운드 위에서 스밋 2명의 선수들이 만들어낼 드라마를 기대하며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분석을 만듭니다.